안녕하십니까, 선원비TV 김기주입니다. 다음 주죠. 2021년 3월 23일부터 요양병원에서 65세 이상 입원 환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시작이 됩니다. 과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아야 할 것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유럽의 일부 국가들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응고장애 및 사망 발생으로 인해 백신 접종을 중단했다는 기사들이 많은 이슈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정확한 사실은 아닙니다. 오스트리아 보건당국에서 전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중단한 게 아니라 ABV5300이라는 특정 제조 단위의 접종만 중단한 상태입니다. 제조 단위 ABV5300은 총 유럽 17개국에 100만 회분 공급된 걸로 알고 있으며 이 중 유럽 15개국가량에서 접종 중단 후 부작용 문제를 확인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에서 제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00% 사용하고 있으며 그 제조 단위도 CTMA로 시작해 유럽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제조 단위 ABV에 반입된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워낙 이슈가 커지다 보니 유럽의학청에서 2021년 3월 18일 이에 대한 전문가 회의를 거쳐 입장을 다시 발표하였고 희소한 부작용의 가능성에 대한 추후 연구는 필요하나 백신의 이익이 위험을 압도한다는 입장을 처음 발표하였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중 일부가 문제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유럽 일부 국가들은 보고 해당 제조 단위 백신 및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전체 접종 중단 상태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문제의 가능성이 있는 제조 단위 백신은 들어온 바 없으며 그 문제의 가능성이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제조 단위마저도 유럽의학청, WHO, NHS에서는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며 이에 대한 전문가 회의를 거쳐서 EMA에서 2021년 3월 18일 다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새로운 백신이 개발이 되고 이에 대한 부작용의 비율과 강도가 이전 독감 백신과는 비교가 되지 않다 보니 충분히 이에 대한 우려는 높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유럽 등에서 여러 국가들에서 혈전 등의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5개 국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부분적 또는 정체 중단하였다는 뉴스를 보면서 국내에서도 2021년 3월 18일 기준 2분의 혈전 발생 부작용 보고가 있다고 하니 이에 대한 염려는 없을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설령 현재까지 보고된 국내 이상 반응 중 혈전의 발생이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의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현재까지 64만 명의 백신 접종자 중 2명에서 발생한 겁니다. 100만 명 기준 3명꼴 되겠네요. 방역당국에서 첫 번째 혈전 형성 60대의 경우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이라고 발표하긴 했지만요. 영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한 970만 명 중 혈전 문제는 100만 명당 2.78명으로 파이자 100만 명당 2.15명 발생한 것과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구 1000명당 1명꼴, 60대에서는 인구 1000명당 5명꼴로 발생을 하는 혈전 질환이 백신 접종 환자에서 유난히 높다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백신 접종하지 않고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가정을 해보면 다른 증상을 모두 무시하고 폐색전증, 신부정맥 혈전증 같은 혈전 질환이 코로나 중증 환자에서 연구에 따라서 20에서 30% 또는 50%까지 관찰되기도 하며 상기 질환 동반시 사망률이 5배가량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중증화 비율이 5% 정도를 보고 20%만 혈전 문제가 발생한다고 치더라도 총 감염자의 1% 또는 그 이상이 혈전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이를 100만 명당 발생 비율을 보면 10,000명이 발생하는 겁니다. 국내 발생률 및 영국 발생률 모두 비교해 보아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과 300배 이상의 차이를 보입니다. 이는 코로나19의 다른 증상은 제외하고 혈전 증상만 가지고 비교한 수치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전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리기도 하였고 언론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너무 중요한 사항이라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남아공 변이 증가 양상, 대규모 임상 결과상의 안정성 및 부작용 등을 봐야겠으나 3월 후반에서 4월 초 사이에 국내에서 반입할 수 있는 파이자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중 65세 이상 유한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백신을 저에게 하나씩 고르라고 하신다면 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더 선호할 걸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입니다. 노인의학에 종사한 한 사람으로
고령 환자에게 약물 투여에 있어서 그 효과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하면 부작용이 가장 적은 약물을 쓴 것이 일반적인 처방법입니다.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투여 때도 상당수의 접종자들이 부작용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2차 접종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행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차 접종 때 확연히 그 부작용이 줄어들고, 고령층 환자에게서 파이자 등 다른 백신에 비해 부작용 발생 비율이 훨씬 적었습니다. 그런데 1차 접종 시 부작용이 아스트라제네카만큼이고 2차 접종 시 부작용이 더 많아지는 파이자 백신을 우리나라 65세 이상에서 요한병 환자들이 최초로 접종하게 된다면 그 불안감과 우려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이자 백신 1차 접종 후 부작용이 어느 정도 있었던 환자분들 중 2차 접종 시 그 부작용이 더 커진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면 2차를 포기하시는 환자의 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스코틀랜드에서의 대규모 연구 결과에서도 75세 이상 고령 환자분에서는 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개발되었거나 곧 상용화 예정인 2회 접종 코로나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중 2차 접종 시 부작용이 줄어드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하나뿐인 걸로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고령층에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하신다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가장 나은 백신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2021년 3월 18일 흥미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EU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영국으로 수출하지 않고 EU 내에서 사용하겠다고 영국 정부에 위협을 가한 겁니다. EU 내에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실제 EU 내 사용량이 예상보다 줄어들어서 이에 대한 영국 정부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보입니다.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있는 수출 차단 카드입니다. 정말 유럽 국가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비효과적이고 위험한 백신이라고 판단했다면 EU 집행위원장이 나서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수출 중단 카드를 내밀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인구의 500분의 1가량이 코로나에 걸렸고 70대 사망률 6.43%, 80대 사망률 20.62%인 질환의 백신을 10만 명 중에 하나 또는 그 미만의 중증 부작용이 두려워 맞지 않는다는 건 의학적으로 위험 대비 이익이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은 다른 코로나 백신 대비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21년 3월 18일 유럽 의학청에서 발표된 혈전 문제가 크게 없다는 발표에 맞추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보류한 유럽 국가들의 접종이 재개되고, 문재인 대통령 내외께서 2021년 3월 23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하게 되는 경우 아마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염려가 줄어들어 접종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영상을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셨거나 보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